비트코인은 더 이상 사람을 위한 화폐가 아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17년 전부터 사람이 아니라 AI와 기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계가 이제서야 도착한 것이다. 아니, 이게 대체 뭐선 소리냐고요. 최근 미국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가 한 실험을 했는데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세계 최고 AI 모델들한테 결제 상황 9,000가지를 던졌습니다. 국경 넘는 송금, 디지털 콘텐츠 구매, 기업 간 정산, AI들끼리 자율 결제, 이런 상황에서 너라면 어떤 화폐를 쓸래?를 물어본 거예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만든 회사도 다 다른 이 AI들이 만장일치에 가깝게 비트코인을 골랐어요. 달러, 유로, 엔, 위안 다 합쳐서 9%도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이번 영상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태생적으로 인류가 아닌 AI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2028년 거대한 상승이 나오기 전 인류가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자, 코인 본색. 오랜만에 업로드하는 영상인 만큼 심도 있는 분석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언제가 우리에게 거대한 기회가 찾아오는 시점이 될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의 흔적을 거의 다 뒤져봤는데요. 그러다 최근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토시가 2008년에 발표한 비트코인 백서 9페이지짜리 문서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어리 피어 투 피어 버전 오브 일렉트로닉 캐시 우드 얼라우 온라인 페이먼츠 투 비센트 다이렉트리 프롬 원 파티 투 어나더. 번역하면 순수한 P2P 전자화폐는 한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로 결제가 직접 전송되도록 한다. 자, 자세히 보면요. 이 문장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토시는 퍼슨이라고 안 썼어요. 휴먼도 안 썼어요. 파티 당사자라고 썼습니다. 5페이지짜리 백서 통틀어서 퍼슨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당사자가 꼭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흔적이에요. 두 번째 흔적은 더 무섭습니다. 2009년 1월 3일 사토시가 비트코인 첫 블록 제네시스 블록을 채굴합니다. 그 블록 안에 메시지를 하나 새겨놨어요. 챈슬러 온 브링크 오브 세컨드 베이아웃 포 뱅크스. 영국의 재무장관은 두 번째 구제금융을 검토 중이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새로운 화폐를 만든다면 첫 블록에 뭘 새기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화폐입니다. 아니면 자유로운 거래를 위하여? 사토시는 인간이 만든 금융 시스템에 사망 진단서를 새겨놨어요. 첫 블록부터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결정적입니다. 사토시는 2011년 4월에 마지막 이메일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한 줄이에요. I've moved on to other things. 나는 다른 일로 넘어간다. 그 시점에 사토시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이 110만 개입니다. 지금 시세로 약 8조 원.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17년 동안 단 한 사토시도 안 움직였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봅니다. 사토시는 사람이 와서 쓰기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시스템을 끝내고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와서 쓰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존재가 와서 비트코인을 골라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첫째, 합리성.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못 박혀 있어서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다. 둘째, 탈중앙. 어느 정부도 동결할 수 없다. 셋째, 24시간 365일. 은행은 문 닫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안 닫는다. 넷째, 반대 위험 부재. 누가 부도 나서 못 갚을 일이 없다. 다섯째, 디지털 네이티브.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로만 돌아간다. 이 다섯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화폐가 인류 역사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다섯 가지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존재가 AI예요. 저는 비트코인이 그래서 매크로 자산 중에 가장 정직한 거울이라고 봅니다. S&P 500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미국지 DP 숫자도 조작될 수 있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코드로 박혀 있어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그건 미래가 보내는 신호예요. 그럼 그 비트코인이 지금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의문이 안 풀리실 겁니다. 사토시가 아무리 천재라도 어떻게 17년 전에 AI 시대를 미리 예측하고 비트코인을 깔아둘 수 있었을까요? 2008년이면 아이폰 나온 지 1년이고 챗GPT 같은 건 상상도 못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 순간을 미리 본 것처럼 모든 게 너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내용 이어가기 전에 제가 본업이랑 함께 유튜브를 병행하다 보니 업로드가 뜸해져서 좀 답답하셨을 겁니다. 강의 플랫폼에서 경제 강의 제안이 들어와서 제작을 겸하고 있는데요. 유료로 강의 오픈하기 전에 제 핵심 인사이트와 더불어 다양한 매매 기법들,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등을 공개된 장소인 유튜브 말고 구독자 전용 무료 텔레그램 방을 열고자 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고정 댓글란에 입장 신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할 거고요. 강의 오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정예의 멤버 딱 100명만 받을 예정입니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댓글란에 대박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뿅뿅뿅 눌러주세요.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렌트 어 휴먼 AI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사람을 빌려드립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빌리는 사이트입니까? 일반적으로 회사가 사람을 빌리죠. 그런데 이 사이트는 다릅니다. AI가 사람을 빌립니다. 무슨 소리냐? 자율 AI 에이전트가 이 사이트에 작업 의뢰를 올립니다. 미팅에 대신 참석해라. 특정 장소에 가서 사진 찍어 와라. 컨퍼런스 발표 녹화해라. 그러면 사람이 그 작업을 수행하고 AI가 결제합니다. 결제 수단이 뭡니까? 비트코인 또는 USDC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례가 있습니다. 메타에서 만든 레이벤 스마트 안경, 카메라 내장된 그 안경 있죠? 최근 한 개발자가 그 안경을 풀어서 AI에 연결시켰습니다. AI가 그 안경 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실시간으로 보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AI에게 진짜 눈을 달아준 거죠. AI 자율경제는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17년 전에 깔린 비트코인 위에서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사토시가 진짜 천재 한 명이라서 17년 전에 AI 시대를 다 예측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토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페르소나, 그러니까 가면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 비트코인의 핵심 암호인 SHA-256,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2001년에 만든 군용 등급 암호예요. 미국 정부가 핵 미사일 코드 보호에 쓰는 그 암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NSA가 1996년에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How to Make a Mint, 번역하면 익명 전자화폐 만드는 법이에요. 12년 뒤 사토시 백서랑 핵심 아이디어가 거의 똑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부르긴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사토시가 천재 한 명이 아니라 미국 국가안보 라인이 깔아둔 페르소나일 가능성이 가장 그럴싸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AI가 17년 만에 비트코인 위에 도착한 게 우연이 아닙니다. NSA만 깐 게 아닙니다. 그 옆에 또 하나의 미국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다르파,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가 뭐 만든 곳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인터넷, GPS, 자율주행 기초기술, 시리의 원형, 그리고 지금 모든 AI의 기초가 되는 머신러닝 인프라, 다 다르파 작품입니다. 인터넷이 1969년에 다르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게 본격 가동되기까지 25년 걸렸습니다. 자율주행도 다르파가 2004년에 첫 챌린지를 시작했고 본격 가동은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죠. 다르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20년에서 30년 뒤에 미국이 주도권을 잡을 인프라를 지금부터 미리 깔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먼저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가 18년째 AI 자율경제 인프라를 깔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타링크, 도조, XAI, 뉴럴링크, 테슬라. 그런데 머스크 회사들 자금주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스페이스X는 미국 국방부, 공군, 우주군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 계약을 받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은 다르파 챌린지에서 출발한 기술입니다. 스타링크는 미군 통신망 백본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자기 비전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NSA와 다르파가 깔아둔 같은 라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 그 위에서 움직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같은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는 거죠. 세 명을 한 줄로 정리해 볼까요? 사토시는 17년 전에 설계도를 깐 페르소나고, 머스크는 그 설계도가 돌아갈 하드웨어 인프라를 까는 페르소나며, 트럼프는 법과 제도로 이 모든 패를 완벽하게 회수하는 마지막 페르소나입니다. 셋 다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다른 가면일 뿐이며 그 거대한 미국발 내러티브가 완성되는 시점이 정확히 2028년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미국 안보 라인과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묶어두면서까지 기어코 통제하려는 진짜 대상이 누구일까요? 인간들이 아닙니다. 바로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같은 무소불위의 AI 빅테크 권력들입니다. 실제로 이 빅테크 3사 중 한 곳이 멀지 않은 2027년 안에 자체 결제 토큰을 발행하며 판을 뒤흔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꽁꽁 묶어둔 비트코인 레이어 위에서 말이죠. 자, 이제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에 보이십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이미 2027년에 터질 1조 달러짜리 AI 토큰 인프라를 입에 올리고 있고, 연준의 실세들은 민간 디지털 화폐라는 거대한 빗장을 열 준비를 끝냈습니다. 빅테크들은 기계들의 대륙을 장악하기 위해 물밑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구글이 AP2, 오픈 AI가 ACP, 엔스로피가 MCP, 코인베이스가 X40, 이 모두 자기 이름 단 AI 결제 표준을 2026년 한 해에만 줄줄이 출시했습니다. 에이전트가 곧 진짜 큰 돈을 쓰기 시작할 걸 알고 그 레일을 누가 통제할지 지금 이 순간 박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연일 호재가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왜 8만 달러대에서 지루하게 야금야금 횡보만 하냐? 4년 주기 끝난 거 아니냐면서 한치 앞만 보고 지쳐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의 이 답답한 박스권은 폭락의 전조가 아닙니다. 인간들의 눈먼 돈과 탐욕스러운 레버리지를 완전히 털어내고 기계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거대한 세대 교체의 공백기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한 자들은 지금 이 지루한 횡보를 축복으로 여기며 조용히 수량을 모아가고 있고, 뉴스 헤드라인만 보는 대중들은 2027년, 2018년 기계들이 폭발시키는 진짜 폭등장이 왔을 때 또다시 머리를 쥐어뜯으며 뒤늦게 뛰어들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 시장의 꼭대기에서 설거지를 해주는 건 이번에도 그 대중들의 몫이 될 겁니다. 기관이든 개미든 투자의 본질은 결국 딱 하나입니다. 누가 더 싸게 사서 누가 더 비싸게 파느냐. 이 뻔한 원칙 하나가 전부잖아요. 늘 시장은 똑같았습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던질 때가 큰 손들에게는 가장 저렴한 세일 기간이었고, 모두가 환호하며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가 그들에게는 차익 실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우리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 건가?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숲을 보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실전에서 필요한 건 나무를 보는 눈입니다. 지금 내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다음 주에 뭘 체크해야 하는가? 이게 진짜 절실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단기 관점 분석방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무료로 진행되고요. 고정 댓글 링크 들어가시면 신청란 있습니다. 왜 지금 단기 관점방을 오픈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엄밀히 말하면 손익비가 극도로 좋은 구간입니다. 딱 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가격과 유동성의 괴리입니다. 현재 글로벌 유동성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14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은 폭락을 거쳐 무려 5만 8천 달러의 유동성 갭이 발생한 겁니다. 하방 압력은 이미 6조 달러 증발과 함께 터져 나왔지만 상방으로 열린 공간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둘째, 공포의 정점과 실물 프리미엄입니다. 서구 시장에서는 패닉 셀이 터졌지만 아시아에서는 22달러라는 기록적인 프리미엄을 주고 실물을 사재기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선물이나 ETF에서 투매가 나올 때 실물 자산에 프리미엄이 붙는 시점은 늘 구조적 바닥이었습니다. 즉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때의 폭발력이 압도적인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26년의 타임라인입니다. JP모건의 베이시스 트레이드 상품이 가격을 누르는 힘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케빈 워시가 설계하는 6.6조 달러 예금 이동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죠. 지금은 1을 각오로 10을 가져갈 수 있는 몇 년 만에 찾아온 비대칭적 기회의 구간입니다. 무작정 묻어두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지만 더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을 읽어서 박스권이 형성되면 상단에서 일부 매도하고 하단에서 재매수하는 박스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지금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면 단기 관점방 신청란이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 댓글은 제가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 줄에 서 계십니까? 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습니까? 마지막 장면이요. 주인공 쿠퍼가 5차원 공간에 갇혀서
딸 머피의 어린 시절 방 그 책장 뒤에서 시간을 가로질러 신호를 보냅니다. 책을 떨어뜨리고 모스 부호로 좌표를 찍어주고요. 어린 머피는 그게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다 큰 머피가 깨닫습니다. 유령이 아니었구나. 누군가가 미래에서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인터스텔라에서 쿠퍼가 누구를 위해 그 신호를 보냈는지 아십니까? 인류 전체가 아닙니다. 딸 한 명이에요. 그 신호를 알아보고 풀어낼 수 있는 사람. 그 한 명이요. 사토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가 남긴 신호를 알아보는 사람을 기다린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19년 전에 책장 뒤에서 떨어진 그 책을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 책에 적힌 좌표대로 움직이는 것.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성공 투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